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빌딩로드 이동욱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아니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동욱 팀장은 아는 상권, 네. 아는 빌딩 맞나요? 예. 제가 원래 서울에서 미용을 했었을 때 강남역에만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권은 강남역밖에 몰랐는데 이 일하게 되면서 성수, 강남, 마포 뭐 이것저것 많이 가본 것 같아요. 그게 매수자에게 이 빌딩을 사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빌딩이 속해 있는 상권의 특징이 어떤지, 좋은 게 뭔지, 네. 나쁜 게 뭔지,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권을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브리핑하게 되면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브리핑하려면 일단 가봐라. 가서 영상도 찍어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대역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동욱 팀장, 교대역 상권에 대해서 아니? 알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솔직히 처음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 어디 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는 강남이잖아요. 아니, 요즘은 성수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근데 리스크가 솔직히 성수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냥 강남 올라갈 때도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진 잘 않으니까. 음.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교대를 왜 선택을 했냐면, 교대라는 상권이 엄청 튀지도 않고 엄청 누구한테 과시되지 않는 상권인데 제일 안정적인 상권이더라고요. 코인으로 따지면은 강남역은 비트코인 같고 교대역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오를 때도 적당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적당히 떨어지면서 이 진폭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냥 딱 안정적인 아. 거죠, 계속.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자, 그러면 교대역을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교대역 그러면은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요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우리 이동욱 팀장이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솔직히 딱 교대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법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딱 세 개가 대중적인 게 법률, 교육, 주거. 이 세 개가 모여져 있는 상권은 솔직히 교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법률이라고 하면 서울의 좀 심장부라고 하면 저희가 교대가 생각나잖아요. 서초에는 좀 법조타운이 중심적으로 있는 위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주변에 법률 관련된 법무법인이라든가 법률 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총 몇 곳이 있습니까? 1km 반경으로 했었을 때 음. 약 680개가 있다. 680개. 네. 강남역 주변으로 병의원도 따져보면은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있는데, 그쵸. 강남역에 병의원, 교대역에 법조인들, 맞아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법조인들은 임차를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안정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법에 대한 전문가야. 그러면 임대인이 밀리지 않나요? 그래서 안정적인 게, 저희가 강남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걱정이 공실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는 공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은 바뀌어도 임차인은 안 바뀐다. 교대 상권 중에 핵심 내용이라고 건물주는 생각해요. 바뀌어도 임차인 안 바뀐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임차를 하려고 있는 거죠. 교대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교육로드는 뭡니까? 원래 대치동이 핵심 중하긴 한데, 근데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주거로드랑 교육로드랑 살짝 겹치는 부분이, 주거가 그렇게 핵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도 이분들이 서초 중이나 고, 예고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거로드는 뭡니까? 주거, 서초 유명하죠. 그럼 그거는 지금 뭐 교육로드나 서초로드로는 강남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로는 다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주변에 배우 세대가 고수입이 있는 분들이 쫙,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좋은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가 또 쫙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런 곳에 애들을 보내고 싶다. 보내고. 대고객들 분 중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교대역 주변 아파트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내 애들의 친구의 집은 판사 집이다. 검사 집이다. 네. 보통 이제 애들이 크고 이러면은 친한 애들의 부모도 친해지다 보니까 부모들끼리 또 끼리끼리 노는 것처럼. 잖아요. 아버님은 뭐 하세요?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대역 상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교대역 그러면은 또 교통의 또 중심지잖아요. 2호선, 3호선, 유동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두 개나 지금 걸려 있는데, 이 교통 문제는 어떤가요? 2호선, 3호선 저희가 강남역이랑
홍대 쪽은 엄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유동인구. 근데 솔직히 교대라는 상권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교대가 그때 한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초등학교, 대학원생,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이제 데리러 많이 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양보다 질이네요. 그러면 10명이 와서 쓰는 돈을 한 명이 쓰고 갈 수도 있다. 맞아요. 저희가 홍대로 봤었을 때만 해도 20대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40대 많기는 더 많으니까 그런 소비 습관이 더 큰 거죠. 자, 그럼 교대역 상권도 뭐 법조인들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다른 업종도 있을 텐데 그럼 네. 교대역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얼마씩 포진되어 있습니까? 이제 전문 사무소로 했었을 때는 약 한 35% 정도가 있어요. 그게 아까 뭐 제가 법조인으로 말씀드렸던 법률사무소라든가 법무법인 같은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리고 F&B로는 한 25% 정도. 먹고 마시는 맞아요. 우리 식당이라든가 카페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 18%. 그거는 주변에 아파트 배우세들 깔려 있으니까 그 아파트나 배우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들. 네, 이제 여기 그렇죠? 법조인들이 이제 뭐 인쇄라든지 뭐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 직종들 있잖아요. 그게 약 한 기타로 한 22% 정도? 그러면 교대역 주변에 건물 산다라고 하면 그런 업종들을 내 건물에 임차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네요. 저희가 그리고 빌딩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2층 이상 상권에 어떤 상권이 들어오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2층 이상을 봤었을 때는 그 법조 사무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은 어느 지역이든 공실 없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뭐 2층까지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네. 3, 4, 5층 공실인 지역이 상당히 많죠. 교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종들이 3, 4, 5층을 깔아준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적다라고 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대역 주변에 크고 작은 빌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어느 정도 사이즈의 건물들이 제일 많나요? 대로변 쪽에는 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이제 살짝 이면까지 들어왔을 때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 안에까지 들어오면 보통 2종에서 3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더 많이 거래가 되긴 합니다. 그거는 금액대가 그냥 거래하기 편한 금액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대로변도 뭐 몇백억 하니까 이면은 뭐 한 100억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대 쪽은 좀 다른 게 연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그 대지 면적이 다 100평 미만이고 한 80평 왔다 갔다 하는 면적으로 많이 이제 잘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토지가 좀 작은 토지가 많을수록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대역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조금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좀 밤에 되면 다 불 꺼지는 동네라고 알고 있으시는데 교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집도 조금 생기고 있고 F&B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유 오피스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교대 상권이 그 부분 때문에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나이대가 영해졌나? 원래는 나이대가 좀 많이 높았다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서초에 있던 살았던 분들이 이제 자식 낳으면 그 자식들이 또 거기에 주변에 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령층도 좀 낮아지고 F&B, 뭐 음식점, 뭐 그런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상권 자체의 유동인구가 나이대가 젊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권의 성장과 발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거든요. 서초 키즈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돈을 쓰면서 자기들이 자랐던 교대역 주변에 있는 F&B라든가 아니면 그런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대역이 예전보다 많이 영해졌다. 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밤 늦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요즘은 좀 그러고 있는 추세다. 일단 교대역에 대해서 우리 이동욱 팀장하고 간단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해봤는데 우리 이동욱 팀장이 볼 때 교대역에 대한 어떤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시죠. 제가 교대역을 봤었을 때는 화려한 상권도 아니고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좀 안정적인 상권, 공실도 없고 유동인구 좀 어느 정도 계속 다니고 그냥 딱 안정적이게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또 지역도 계속 촬영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교대라는 상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상권을 말씀해 주시면 저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 상권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 라는 내용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매각 사례라든가 또는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